14번에 보시면 위험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방안들에 대한 얘기들 나오죠. 박스에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놨습니다. 1번. 위험은 가급적 피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면 아시다시피 수익이 제로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 위험을 감수하게 됐을 때 그것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배우실까 합니다. 되게 여러 개의 방법이 있는데 저는 입문 과정에서는 4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로축의 이름을 먼저 쫙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위험에 회피 동그라미, 회피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예측? 보수적이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죠. 보수적 예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 조정, 할인율법. 아따, 이름 어렵네, 이거. 별표. 위험, 조정, 할인율법. 그리고 네 번째, 무슨 분석이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감도 분석은 다른 말로 감응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란 뜻이에요. 감응도 분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방법들을 소개를 딱 시켜드릴 건데 하나씩 볼게요. 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법들을. 첫 번째는 위험의 회피라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강력하게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한 투자 대안을 아예 대안에서 그 두 글자죠. 제외시키는 방법이다. 이건 뭐 딴 게 안 나오고요. 시험에 그냥 제외라고 나옵니다. 제외. 그래서 회피는 제외다. 이러면 위험이 제로가 되는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뭘까요? 그 2번에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고수익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고수익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죠. 너무 극단적이에요. 방법이. 회피는 두 글자로 뭐다? 제외다. 제외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예측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단어를 한번 뜯어봅시다. 보수적 예측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금 두 가지가 결합돼 있죠. 단어가. 보수적인 예측. 자, 앞에 있는 이 보수적이란 말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쓰세요. 비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관적으로 본다. 안 좋게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예측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예측은 곧 예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장래 예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쉬기 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장래 상황을 예측해서 평균을 냈던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수익률이죠? 아니요. 기대했던 거. 기대 수익률이었죠. 그렇죠? 그거 돌이켜 생각해보면 기대 수익률이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미래 상황이 호황일 수도 있고 정상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수익률 구할 때는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해버렸죠. 수익률을. 가중평균. 뭐 예를 들면 호황일 때 수익률이 20%, 정상일 때 10%, 불황일 때 5%라고 합시다. 근데 투자자가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7%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리적이라면 곱하기 주르륵 해야 될 텐데 이 예측은 그냥 미래를 이렇게 픽스 시켜버리는 거예요. 몇 프로로? 5%로. 그러니까 어떤 예측을 하는 거죠? 비관적 예측을 하는 거예요. 즉 장래를 예측을 할 때 기대 수익률을 높게 본다, 낮게 본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방법에. 그게 시험 문제고. 그래서 이 보수적 예측은 기대 수익률을 과도하게 낮게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참, 이 사람의 요구 수익률이 7%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보수적 예측을 한 이 양반은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그러면 요구 수익률 충족 안 되잖아요. 그럼 투자 안 합니다. 이건 좋게 말하면 이런 컨셉이에요. 미래 상황을 최악으로 보겠다, 내가. 보수적으로. 그렇더라도 그 기대 수익률이 나의 최소 수익률을 맞춰줘야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중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저는 신중하다고 안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쫄탱이라고 부릅니다. 써놔요, 이렇게. 이런 거밖에 기억 안 나, 나중에. 쫄탱이 좀 그렇습니까? 좀 소심하다? 쫌생이 좋다, 쫌생이. 쫌생이가 더 좋겠다.
많아요.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제 아내가 대표적입니다. 제가 투자를 못하겠어, 아내 때문에. 야, 거기 투자하면 그 10%는 난다는데니까. 그러면은, 오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게 되겠어? 어? 그 악마 같은 표정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악마, 이 5%로 보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소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보는 거죠? 낮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건 신중한 의사결정인 건 맞죠. 네. 그럼 얘를 하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위험 관리가 돼요, 리스크가.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 방법에? 이렇게는 못 가요. 아예 이걸 불락을 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먹어봤자 이거밖에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위험의 회피보다는 좀 센 건데 그래도 얘는 고수익을 갈 순 없다. 자, 다시요.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예요. 확실하게 체크하세요. 기대 수익률의 하향 조정이다. 그리고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수익을 낮게 위험을 높게 보고 신중하게 들어가는 전략이다. 근데 고수익 못 가니까 이거 어떡해. 그래서 고수익 가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밑에 방법입니다. 우리 별표 쳤던. 무슨 법? 위험, 조정, 할인율법. 아, 뭐 하려고 넌 이름이 이렇게 기냐? 위험, 조정, 할인율법. 자, 딴 거 다 떠나서 일단 첫 번째 바로 체크하세요. 얘 딱 보시면 생각나야 될 게 이걸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요구 수익률은 이름 부자예요. 이름도 많아 얘는. 위험, 조정, 할인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우라고 얘기 안 할게요.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게 왜 이런지. 제 얘기 들으면 납득이 되실 거예요. 이것도.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사례를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집중해 보세요. 칠판에. 이런 채용 공고가 났다고 쳐보세요. 채용. 63빌딩에서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63빌딩에 매달려가지고 유리창 닦는 일을 하는 거예요. 했었죠.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자, 그런데 근무 조건이 읽어보니까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3시간. 그리고 시급 1시간에 5만 원입니다. 협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이거 할만합니까? 일당 15만 원. 그래요? 근데 네 번째 조건에 근무 조건이 이제 로프에만 의존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네. 뭐 곤돌라 없어요. 로프 끊기면 바로 제사지네 거기서. 이거 해요 안 해요? 이거 좀 그렇다. 이거 눈 올 때 비 올 때 다 합니다. 주말 없습니다. 네. 그럼 하기 좀 그렇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여기 치명타죠 이거.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우리가 머릿속으로 위험이라는 걸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씨 너무 위험한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뭘 보게 되냐면 이걸 보게 돼요. 이렇게 위험한 일의 시급이 얼마일까? 근데 얼마야 지금? 그럼 이 생명가치에 비하면 너무 낮다 이거지. 그럼 이거 안 하면 돼요. 안 하면은 위험의 회피. 맞죠? 근데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위험하니까 여기에 맞짱을 떠가지고 본인이 요구치를 어떻게 하는 거죠?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하면 더 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시급 100만 원을 요구합니다. 100만 원 주면 생각해 볼게 이렇게. 근데 갑자기 63빌딩에서 콜 그러는 거예요. 줄게 해. 그럼 잠깐만 다시 생각해 보자 이제. 그러면 이게 얼마로 바뀌었죠 지금? 100만 원. 하실래요? 일당 300? 한 달 9천만 원인데. 안 해요? 이거 안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네. 그 풍요로움이 부럽네요. 이걸 안 한다니. 제가 할게요, 제가. 저는 이거 팬티만 입고 할 수 있어요. 혓바닥으로 닦을 수 있어요. 건물 혓바닥으로 팬티만 입고.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위험이 커져서 거기에 맞짱 떠서 내가 요구를 어떻게 한 거죠? 배짱 부린 거죠. 그러고 뭐라고 한 거냐면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수익이. 근데 수익이 따라왔네? 오케이, 알았어, 100콜. 이렇게. 그러면은 이 수익을 먹고 이 위험을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감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 수익률을 높일 대로 높여본 다음에 따라와봐 했더니 따라오면 이거 먹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수, 뭐 이렇게 좋은 말을 써요. 퉁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퉁? 먹고 퉁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먹고 퉁치고 그냥 군말 없이 하겠다. 이 방법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법? 위험 조정 할인율법. 자, 이 과정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위험이 높아지면서 본인의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한 거죠? 높인 거죠. 높이면서 내가 내 요구 수익률로 위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충족돼서 기대 수익률이 나오면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의 핵심은 위험에 따라 요구 수익률을 더해간다, 빼나간다? 더해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우리 1, 2, 3, 4번 위에 보면 1, 2번 있죠, 지금? 표 안에서. 2번 동그라미 읽어보시면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란 위험이 증가할수록 이 워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어떤 조정? 별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아, 중요한 말입니다. 위험에 따라서 요구치를 높인다 이거죠. 그럼요. 이걸 써놓고 보잖아요. 다 쓸데없는 얘기 다 지워보자고. 그럼 이게 좌우 대칭되는 게 보이셔야 돼요, 여기서.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앞서서 무슨 예측이었죠? 보수적 예측. 그러면 미래 예측 수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수적 예측이고. 얘는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거니까 결국 시험 문제는 이 방향이다. 기대를 낮출 것이냐 아니면 요구를 높일 것이냐.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렇게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두 개를. 이게 뒤섞으면서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거기 핵심이에요, 그게. 위험 조정 할인율은 다른 말로 요구 수익률이라고도 부른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분석. 무슨 분석이죠?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아주 필요한 분석이에요, 이게. 위험 관리할 때. 이 민감도 분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지금? 감, 응, 도, 분석. 그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분석 체계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 그림이 있죠, 밑에. 거기에 네모 박스에 지금 내 점수라고 돼 있죠. 공인 중에서 합격.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결과라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이 결과가 있으면 여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원인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원인을 쭉 써놨어요, 이렇게. 처음에 누구 있어요? 직장 상사 있고, 그 다음에 세균같이 생긴 누구?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친정엄마 아니야. 친정엄마 아니고 누구? 시어머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삿대질하는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덜 떨어져 보이는 내 새끼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이걸 원인이라고 한다 이거죠. 근데 이 원인이 어떤 하나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나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중에서 하나만 삐끗해도 이게 떨어져요, 시험에서. 학습 시간 빼고는요, 여러분이 쉽게 통제 안 되는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데 이 분석은 그렇다면 이 중에서 나한테 가장 크게 데미지를 주는 게 무엇일까? 즉, 가장 민감한 게 무엇일까를 찾자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민감한 요인을 고르는 분석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얘가 내 결과를 잡고 흔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나한테는 잠재적으로 가장 어떤 요인이다? 중요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그럼 가장 민감한 게 어떤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 하는 거죠? 유식한 말로 선택과 집중하는 거죠. 얘를 집중 관리하는 거야. 나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모든 걸 컨트롤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가장 메인을 잡아서 그걸 집중 통제하자. 그게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시험에 나오는 말은 그 위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민감도 분석이란 밑줄 치세요. 투자 효과. 그럼 이걸 이제 결과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수익률 이런 거죠. 그렇죠? 이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색칠하고 별표. 투입 요소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투입 요소가 바로 원인이라는 얘기죠. 그 원인이 변화함에 따라 다시 한번 결과 동그라미. 이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화살표하고 써놓은 말이 다시 색칠. 가장 민감하다는 말이 나오죠. 그게 나한테 가장 어떻다고요? 위험한 겁니다. 쓰세요. 가장 민감한 요인 이퀄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 요인을 골라서 네 글자로 뭐 하죠? 집중, 관리.
이 집중관리를 이제 세 글자로 조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네, 쓰세요. 조지자 이렇게 조지자. 격이 너무 떨어지나요? 네. 그럼 주말 오후에 격식 있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지자라는 게 더 나아요. 하나 잡아서 족치자 이거거든요. 우리 에너지가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 놈 잡아서 패는 거죠, 진짜. 그 방법이 바로 민감대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그냥 웃자고 그려놓은 게 아니고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컨트롤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직 잘 진행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나랑 제일 많이 붙어있는 사람하고 제일 친하셔야 돼요. 그래도 집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고 나오시면 공부 안 되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집사람하고 싸우면은 강의할 때 굉장히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 수강생분들 다 아시고 저 인간 부부싸움 했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안 싸워요. 이 시즌이거든요. 시즌이라고 합니다. 제가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면 안 되지 또. 피하면 더 싸워 나중에. 어떻게 하면 미안. 진심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거짓으로 생각 안 해요. 진심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 미안하다 하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럼 저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강의하면서 풀어요, 그냥. 강의하다 보면 또 이렇게 다 풀려요. 하루 지나면서. 돌이켜보면 뭐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잘 참고 컨트롤 하신 다음에 여기 와서 푸셔야 돼요.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야, 우리 남편이 어제 뭐라 하는지 알아? 우리 마누라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알아? 집에서? 이러면서. 그 당사자들하고는 정상적인 대화는 안 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지금은 뭐 이해를 해주고 뭐 하고 하지만 1월달, 2월달 되면은 토요일 날까지 기어 나가가지고 뭐 하냐고 그래요. 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분과 저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공부하시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되면 전 못할 것 같거든요, 사실. 진짜 그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심입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 아내분이나 남편분은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상처받아요. 나한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건 가족의 한마디입니다. 말도 못하게 상처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주변 컨트롤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계속해서 참아야 돼요. 되게 힘듭니다.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몰라요. 이만큼도 몰라요. 이만큼도. 제 아내도 6년 동안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한두 달 지난 남편 아내가.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공부하는 줄 알아? 이 말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아내도 제가 밖에서 일하면은 맨날 지 일만 한다고 이럽니다. 근데 우리들 생각이 다 그렇진 않은데 아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하잖아요.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누가 그거 하래? 너가 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엄청나게 상처가 돼요. 저는 그래서 재수할 때 주변을 다 끊었었어요. 친구들을. 그러니까 2년 공부했는데 1년 차 때는 그렇게는 안 했는데 2년 차 때는 만나기가 싫어 사람을. 만나면은 뭐 괜찮아. 잘 될 거야. 합격할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멍청한 놈. 이렇게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 계속 돌대가리라고 그러고 바보 같은 놈 2년이나 한다고 그러고 친구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기가 싫더라고. 듣기도 싫고 뭐 그래서 다 끊었어요. 전화번호까지 바꿨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제 사망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얘가 작별했나 보다 세상과에. 그래서 이 공부는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게 제일 쉬워. 이 중에 학습 시간 이게. 이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니고 외로운 공부입니다. 외로운 공부.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학원에 계속 나와서 이렇게 활달하게 지내면서 그러면서 푸셔요. 예.
뭐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 여러분들 다 거의 대부분 제 인생 선배님들이신데 어쨌든 선생 입장에서 보면 그 멘탈 컨트롤이 합격률의 90% 이상은 좌우해요. 학습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뭐 제가 잘나서 여기 서 있습니까? 좀 많이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싸우지 말고 남편 아내가 잘해도 요 애들 있잖아요. 애들하고 그래도 지금 시간을 좀 많이 보내세요. 애가 이상해져요. 나중에. 엄마 아빠 되게 낯설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되게 날카로워지시거든요. 자기는 못 느껴요, 그걸. 근데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막 성질을 부리거나 이렇게 돼요. 저는 제 방문짝 2번 부셨거든요. 주먹으로 부셨어요, 방문을.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기부스 하고 다녔어요, 공부할 때. 완전 한심하지 않아? 근데 생각해보면 왜 그때 부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공법 문제 풀다 그랬어요, 공법 문제. 아씨, 하도 안 풀려가지고. 참다가 빡 폭발한 거죠, 한 번에. 근데 그렇게 될까봐 되게 걱정돼요. 그게 회복되는데 거의 1년이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헷가닥하게 만드는 게 공부예요. 네. 그러니까 잘 매니지 하세요. 컨트롤 하시고. 네. 싸우시면 안 돼. 31페이지에 있는 65번 넘어갑니다.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배우셨는데 이번엔 위험에 대한 태도 얘기를 좀 할게요. 위험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나는 위험이 있으면 막 흥분되고 미칠 것 같다. 손 드시면 안 돼요. 변태 인증하는 거니까 지금. 그 밑에 보세요. 밑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박스 밑에. 수익률이 동일한 2개의 투자안이 있다. 10%. 그럼 우리가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가급적 위험이 어떤 거? 네, 동그라미. 낮은 거 고르셔야 맞습니다. 왜 낮은 걸 고르냐면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능을 우리 이론에서는 색칠 위험 회피적 태도라고 부릅니다. 싫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나 투자 이론에서는 위험 싫어하기 마련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요. 사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론에서는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몇 가지 유형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밑에 표로 내려오시면 쭉쭉쭉 3명 있죠. 첫 번째 회피 동그라미. 여기다가는 가장 일반적 이렇게 적죠. 가장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런 유형 말고 2개 정도 더 있다. 밑에 중립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추구 동그라미. 그럼 이론적으로 3가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2번째 있는 중립이란 말 보이시죠? 이 단어는 확실히 아셔야 돼요. 개론에서 중립 그러면 무조건 무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대상과 내가 무관할 때 중립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위험이 있어도 위험과는 신경 안 써. 전혀 안 써. 그냥 그 투자안을 보고 몇 줄 치세요.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앉아서 계산기를 또각또각 두들긴 다음에 그게 요구 수익률 맞으면 투자하는 거예요. 약간 뭐 로봇 같은 사람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위험에 무관합니까? 그래서 일반적 유형이라고 하진 않는다. 밑에 무슨 형? 추구형이죠. 요것도 좀 변태 기질이 다분합니다. 핵심 표현은 기꺼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기꺼이. 위험이 높잖아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수익이 기대되니까.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만을 노리고 투자하는 유형, 이것을 추구형 또는요 선호형 투자자라고 합니다. 위험을 선호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렇더라도 이걸 일반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지. 물론 주변에 인생 한방이다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네들은 대부분 뭐다? 자, 그럼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여긴 조금 외우셔야 되는 게 나옵니다, 이제. 그럼 회피형이라는 건 위험 좋아, 싫어? 자, 좋아요. 싫어, 이렇게. 근데 위험 싫어하긴 하는데 이 싫어함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2가지로 가르면 그거 다 색칠하세요, 이렇게. 보수적인 유형이 있고 공격적인 유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로 양분이 되는데요.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여기. 공통점이 뭐예요? 그 기저에는, 그 바닥에는 회피의 심리가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보수적 투자자는 이런 뜻이에요.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이제부터 메소드 연기를 펼치겠습니다. 보수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위험이 어떤데? 싫은데 보이세요, 표정?
어떤 거요? 그쵸. 뭐, 제 아내가 저를 쳐다보는 표정인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어떤 거요? 너무 싫어. 극혐이란 뜻이에요, 극혐. 극도로 혐오한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적 투자자 이 양반들은 특징이 위험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돈을? 은행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구들장에 넣어놓죠. 여기 시골에 은행에 돈 안 넣는 할머니들이 있으세요. 은행원들이 빼간다고. 그래서 막 베개 속에 넣어놓고 막 이런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래서 얘는 일반적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전혀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만 몽창 넣으면 그걸 보수적 성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공격적이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기 뭐 있어요? 그럼 좋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공격이 저돌적이죠, 단어가. 근데 공격적이라는 건 싫은데, 가급적 피하고 싶은데, 뭐 어쩌겠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그래서 얘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덜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좋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 공격적 투자자랑 맨 밑에 있었던 추구형 투자자를 헷갈리시면 안 돼. 네. 말이 비슷하잖아요, 두 개가. 근데 공격적 성향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싫지만 어느 정도는 감수하면서 들어가는 유형이다. 그래서 회피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 두 명한테 동일한 위험을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위험이 커지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게 프리미엄이 높아지죠. 할증이. 다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게 어떤 위험이 인지가 되면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한다? 63빌딩 어떻게 한다? 높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요구 수익률 수준이 둘이 다르지 않을까요? 누가 더 높은 요구 수익률을 갖게 될까요? 자, 프린트 10번 보시죠. 이거 문장 한번 고민 좀 해보시죠. 앉으셔서 생각 좀 해보세요. 10번. 낮은 거? 맞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더 싫어? 누가 더 싫어? 그럼 더 내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위험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동일하게 위험이 있을 때 나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야 할 수 있어. 엄청나게 요구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때요? 뭐 좀 감소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덜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답은 더 낮은이 맞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문장이. 다시요. 동일 위험 증가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그래도 보수적인 사람들보다는 더 낮게 수익률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절대 이 말이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 다 높긴 한데 이 높이가 얘가 더 낮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론은 누가 더 요구한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실 때 제가 이거를 보수는 보수를 더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 말이? 보수적 투자자는 투자 보수를 더 많이 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매죠, 야매. 보수는 보수를 더 요구한다. 그 문장이 좀 어려워서 제가 별표 쳐놨습니다. 그럼 지금 막 말씀드렸으니 9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9번 어떻습니까,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누구는? 공격적인 투자자는 얘가 주어져. 아무래도 보수적인 애들보다는 조금 공격 성향을 띠겠죠. 그러면 다소 위험이 높더라도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을 선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예. 공격적인 애들은 보수적인 애들보다는 조금 더 공격 성향을 띈다는 얘기 말 그대로. 예, 그런 의미가 됩니다. 들을 때는 되게 쉬운데 지문으로 보면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해요. 네.
예,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죠. 자, 그렇게 위험에 대한 태도 65번에서 정리해보고 우리 66번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 투자안을 초이스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되게 많은 투자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투자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 그리고 이 선택을 할 때 기본 원칙을 말씀드릴 건데 타이틀에 색칠 좀 할게요. 그러한 선택의 기본 원리를 평균, 그리고 분산, 지배원리라고 부릅니다. 색칠하시죠. 처음 보시는 말일 거예요, 이 말은. 평균, 분산, 무슨 원리다? 지배원리. 이 지배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투자안을 고르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뭔지부터 분해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써볼게요, 제가 일단. 첫 번째 평균이란 단어가 있고, 두 번째 분산이란 단어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섞이면서 지배원리란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평균은 오늘 배운 거 아세요? 앞에서? 평균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평균, 뭐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이거. 예, 이거 기대 수익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투자안 고를 때 뭘 보세요, 처음으로? 이거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평균이란 표현은 여기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수익률을 본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근데 수익이 너무 과도하게 높은 것 같아. 그럼 뭘 보겠어요? 위험을 보지 않을까요? 투자안 고를 때. 그랬을 때 이 분산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분산을 위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맨 밑에 빈 공간 있죠? 맨 밑에 빈 공간에다가 위험의 측정이라고 쓰세요.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위험의 측정 수단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시험에 뭐랑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분산이라는 값이 하나 있고요. 쓰세요. 분산. 그리고 또 하나 표준 편차라는 게 나옵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 이거는 위험의 대명사라 그냥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제가 이해시켜 드릴 건데 이제 이해됐으면 그냥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투자안의 분산이 크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이다? 위험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투자안의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게 나왔어요. 그럼 그거는 되게 안전한 투자안이라는 뜻입니다. 대명사예요? 대명사예요, 대명사. 자,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이 원래 위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적지 마세요,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건 본인의 예측치와 그리고 실제값. 다시. 그러니까 기대치와 실제값 간의 이 어긋날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상이 빗나갔다. 그걸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예상이 들어맞았으면 그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관역에다가 궁수가 활을 5발을 쏜다고 가정을 할게요. 5발 탁탁탁탁 쏠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활이 여기에 꽂힐 것 같아요. 그럼 이 노란색이 예측치죠. 그거 실제 쐈어. 5발을 쏘니까 빵빵빵빵빵 하고 꽂히는 거예요. 그럼 거의 예측이 다 들어? 맞았죠. 그럼 값들이 내 예측값을 기준으로 올망졸망 모여있죠. 이 모여있는 거, 이 모여있음의 정도 또는 값들이 이렇게 퍼져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퍼짐의 정도를 뭐라고 한다? 그걸 통계에서는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통계 데이터로 분산이라고 불러요. 퍼짐의 정도. 지금은 분산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모여 있으니까. 그럼 이 값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분산이 크다는 건 그럼 무슨 뜻이다, 값이? 중, 구, 남, 방 이런 뜻이죠. 그러면 본인의 예측치로부터 실제 요 값의 거리가 있죠, 이 거리. 이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편차라고 하는 거죠. 그럼 편차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지 않을까? 작다는 얘기는 내 예상이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값이 다 위험을 측정하는 값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하자면. 자, 하나만 더. 아들하고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성적표를 받아온 거예요. 딸내미 먼저. 딸이 성적표를 4번 받아왔는데 성적이 이래요. 처음에 1등 한 거예요, 반에서. 근데 그 다음에 7등을 해요. 그리고 15등을 하고 4번째 시험에서 2등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괜찮죠? 뭐 성적이? 자, 아들입니다. 아들이 성적표 받아왔는데 얘가 처음에 24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23등, 그 다음에 25등, 그리고 25등을 합니다, 다시. 아들 공부 잘해요? 이 이야기의 함정은 한 반에 25명. 한 반에 25명. 자, 다시. 잘해요, 못해요? 야, 얘는 기술 배워야 돼, 지금. 못하고 얘는 좀 잘하죠. 그러나 우리 투자론에서는 얘는 안전하다고 불러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얘가 왜 안전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차가 어떠니까? 작죠. 아울러 쉽게 말하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얘 1등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투자안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버리면 돼요, 그냥. 그럼 이건 굉장히 깨끗한 투자안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위험한 거죠. 들쑥날쑥. 그럼 얘가 몇 등이 될지 몰라. 이게 리스크예요. 그럼 이걸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얘가 1등을 하면 대박이겠지만 이거 20등 할 수도 있다. 뭔지 아시겠죠?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그래서 투자안에서는 어떨수록 좋은 거예요? 값이 모여있고 예측이 맞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럴수록 좋은 투자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다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우리가 투자안을 선택할 때는 평균과 뭘 본다? 평균과 뭘 본다? 분산을 본다는 얘기는 결국 투자안에 뭐와? 위험을 놓고 의사결정하겠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쓸데없이 어려운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평균, 분산, 지배원리 이렇게.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수익률은 어떨수록 좋고? 그렇죠. 높을수록 좋고 가급적 위험은? 그럼요. 수익률이 두 개가 똑같으면 위험이 어떤 거? 낮은 걸 골라야 맞죠. 그리고 위험이 두 개가 똑같으면 수익률은? 높은 거. 이건 안 외워도 된다고요? 그런데 평균이 같으면 분산이 어떤 게 좋아요? 같은 말인데 외워야 돼, 이거는. 평균이 같으면 분산이 낮은 걸 선택해야 맞고 분산이 똑같다면 평균은? 그래서 이 용어를 외우셔야 돼. 연습을 하셔야 돼.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분산 그럼 당연히 위험. 평균 그럼 당연히 뭐다? 수익률.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처음에. 의의에 보실래요, 밑에? 의의의 1번 동그라미에 연결할게요. 평균 이퀄 수익률, 분산 이퀄 위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배원리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밑에 표에서. 지배원리 2, 3번 보이시죠? 2번, 3번 동그라미. 2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균이 같으면 분산이 어떤 거? 낮은 게 좋다. 요거 연습을 좀 하시라고요.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게 좋다. 그럼 거꾸로 3번. 뭐가 같으면? 분산이 같으면 나는 평균이 어떤 걸 고르겠다? 높은 걸 고르겠다. 그렇죠? 왜 이런 줄 모르겠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지?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용어에 익숙해지셔야죠.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밑에 표 보이십니까? A, B, C, D 표. 그럼 여러분 같으시면 이 중에서 나 같으면 뭘 고르겠다는 걸 하나만 찍어보세요. 시간을 제가 한 30초 드릴 테니까 내 생각엔 나는 여기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어떤 게 가장 좋아 보이세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A요? B요? D요? 다 다르네. 하나는 확실합니다. B나 C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B나 C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자, A, B를 보세요. A, B. A랑 B랑 같은 게 있죠. 뭐 같습니까? 평균이 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위험이 낮은 어떤 거? 무조건 A를 선택해야죠. 수익이 같은데 굳이 위험이 높은 B를 고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B는 꺼버려요, 그냥. X표 쫙 지워버려요. 그랬을 때 우리가 A가 B를 지배한다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나요? 같은 수익에서 위험이 낮으니까 A가 우월한 놈이고 B는 예선 탈락 이런 뜻이라고요. 그럼 같은 맥락으로 CD를 붙여보자고요. 뭐가 같죠? 위험이 같으면 평균이 어떤 거?
그럼 지금 C가 탈락하지 않나요, 이러면? C를 X표로 꺼버리셔야지. 그럼 그때 D가 C를 지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럼 결승 진출한 놈이 누구랑 누구요? 그렇죠. 그럼 둘이 대전 한번 해볼까? 누가 더 우수해요? 그건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시는 이 평균 분산 무슨 원리? 지배 원리. 이 방법의 한계점이기도 해요. 보시면은 A랑 D가 왜 비교가 안 되냐면 얘가 상대적으로 저수익에 저위험해요. 수익이 낮지만 위험도 낮아요. 근데 D는 상대적으로 고위험에 고수익이라고. 그럼 이렇게 서로 무게가 다르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나 D는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으십니다. 일종의 여러분 제가 심리 테스트 한 거예요. 나 A가 좋다, A가 좋다 이러시더라고. 그럼 이거는 본인의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신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공격적이라면 어느 쪽? D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맨 밑에 있는 문장 있죠? 맨 밑에 문장. 맨 밑에 문장의 결론이 그래서 본인이 보수적이라면 어느 쪽? A 쪽을 선호하고 공격적이라면 D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둘 다 괜찮은 투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배원리 연습 한 번 더 해봅시다. 넘겨보시죠. 넘겨보세요, 책을. 그럼 지금 보시면 표 안에 몇 개 나옵니까? 5개. 이제 질문을 좀 바꿀게요, 제가. 그럼 이 5개 중에서 살아남는 애들이 있고 죽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지배관계를 한번 따져보세요.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 다시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스톱. 칠판 보세요. 잠깐만요. 칠판 보세요. 여러분, 이 지배원리를 적용시키시려면 둘 중에 하나 같아야 돼요. 그게 힌트예요. 다시 보세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같아야 된다니까. 자, 누가 죽어요? B 죽습니까? 예, 지워버리죠. B 죽습니다. 또 누가 죽어요? A 죽어요? A 누가 죽여요? A 안 죽습니다. A 아무도 못 죽여요, 아무도. A가 가장 수익이 낮고 가장 위험도 낮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잘하셨는데 여러분께서 따져봤을 때 B 빼고 A나 C나 D나 얘네들은요, 서로 이 원리에 따르면 지배가 안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자, 그 말은 A에서 E로 갈수록 수익도 커지지만 위험도 커지는 구조라 이 4개 중에는 아무거나 고르셔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4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효율적인 투자 대안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책에다가 제가 조금 이따 체크해 드릴게요. 책에 체크하지 말아보세요, 일단. 집중해 보세요, 여기. A, C, D, E는 아무거나 투자해도 전혀 no problem. 근데 아까 얘기는 내가 보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면 어느 쪽? A 쪽으로 가는 공격 성향이 가득하면 이 얘기가 간다. 이 얘기였잖아요, 아까 얘기가. 자, 그랬을 때 A, C, D, E, 물론 B를 포함해서 그럼 이 5개의 투자안을 갖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 책에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가로축에다가는 위험이라는 걸 놓고요. 그리고 세로축에 수익을 놓고 요 평면에 점을 5개 한번 찍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A는 지금 위험이 2%에 수익이 2%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여기 여기 2에 요 교차 지점에서 A 지점이 위치하겠죠. 그럼 여기가 A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런 맥락으로 5개를 다 찍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C는 여기 찍히고, 뭐 D는 이렇게 오고, E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C와 B를 보면은 이게 같은 동일선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B랑 C가 뭐가 똑같아요, 지금? 위험이 3% 분산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B의 수익은 3%고, 맞죠? 그리고 C의 수익이 5%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보면 B를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게 나오죠, 지금. 왜냐하면 주어진 위험에서 누구 수익이 더 높다?
예, 그래서 C가 누구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럼 B는 이 그림에서 자연스럽게 지워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꼭 B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가령 D도 지금 위험이 있는데 이 위험에서 여러 개의 투자원들이 있겠죠. 그럼 얘네들 다 D가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줬을 때 각 위험에서 이 녀석들은 그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살아남는 놈들이 결국 4명인데 현실에는 이 4개밖에 투자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그럼 그 현실의 투자안을 모두 점 찍어보자. 그러면은 그걸 점을 찍으면 대략 이런 모양으로 점을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투자 대안을 전체적으로 연결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선을 그리면 걔를 이렇게 부릅니다. 전체 연결선을 두 글자로 전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선. 그럼 그 전선은 이걸 쭉 연결한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뭐라고 한다? 효율적 투자 전체 연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오래 전에 나왔던 얘기고요. 전선. 이 전선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프론티어라고 부릅니다. 프론티어. 칠판 계속 보세요. 이거 제가 체크한다고 했죠, 책에다. 그래서 얘를 읽어보세요, 한번. 효율적 뭐라고 한다? 프론티어라고 하는데, 프론티어가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 경계점이란 뜻이에요, 얘가. 우리나라 38선 있죠? 그것도 38 프론티어라고 해요. 경계점. 그럼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가를 설명할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현재 위험이 2%라고 합시다. 그럼 이 그림상의 최고 수익점이 어디요? 2% 상에서 A죠. 선이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지금. 그럼 이 말인 즉슨 위험이 2%라면 최고 수익이 몇 프로다? 2%라는 얘기예요. 위험이 2%일 때 최고 수익이 2%니까 이 점은 동일 위험상에서 어떤 수익점이요? 최저. 최고 수익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뛰어넘는 투자는 없을까요, 혹시? 이 위험이 2%일 때 수익이 3%인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면 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니까요. 근데 선을 이렇게 그려버렸다는 얘기는 이 위로 뚫고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익의 프론티어가 되는 겁니다. 위로 못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 위로. 그러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현재 수익이 2%인데 5%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위험을 3%까지 감소하면서 여길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수익의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이 선 위에 지금 누가 있죠? 총 4명 있죠. 그럼 얘네들은 넷이 서로 지배할까요? 못할까요? 지배한다? 못한다? 서로 지배 못하죠. 왜냐하면 위험과 수익이 다 다르죠. C는요,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이에요. 이 체급의 챔피언이에요, 얘가. 그럼 A는 이 체급의 챔피언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체급별 뭐예요? 챔피언. 그럼 A는 라이트급이라고 하시면 되고, E는 헤비급 이렇게 되니까 얘네는 서로 대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4개를 챔피언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선의 모양은 무슨 모양이에요? 상향하네요. 우상향, 그렇죠? 왜 우상향하는데? 왜냐하면 우로 갈수록 상이 되거든요. 맞죠?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이 높아지니까 프론티어는 우상향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선택하실래요, 넷 중에? 뭐 선택하실래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는 것도 아닌데. 자, A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 보수적이라니까 그러면. 근데 나는 그래도 이쪽이 좋다 그러면 얘가 공격적이죠. 본인의 투자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치우칠수록 보수적 성향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공격적 성향이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어차피 챔피언이라고 했죠. 그럼 챔피언 컬렉션 하는 건 어때? 1억씩 4개 다 투자하는 거? 괜찮아요. 그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제. 그럼 그걸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A 플러스 C를 해도 좋고 A 플러스 D를 해도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게 다. 또는 A 플러스 C를 해도 되고 A 플러스 C 플러스 D 해도 이것도 좋아요. 이걸 무슨 투자다? 분산 투자하고 그 밑에는 이제 얘를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분산 투자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커집니까? 투자를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할수록 효과가 좋아지죠.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제 설명만 들으시고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사실 해설한 거예요. 제가 지금 서서.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18회 기출문제를 풀고 계신데요. 답이 몇 번일까요, 이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A, C, D, E를 연결하면 얘를 효율적 뭐라고 하죠? 그래요. 이렇게 나오죠, 시험에 그냥. 그러니까 프론티어라는 말은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되는 말입니다. 2번. 포트폴리오 짤 수 있죠? 여기 보실래요? 칠판 잠깐만. 제가 써놨죠, 여기 칠판에다. A 플러스 뭐 할 수도 있고 C 할 수도 있고 A 플러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누구랑 짜는 게 수익이 더 높죠? C 하는 게 좋아요? D 하는 게 좋아요? 아 얘가 더 수익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하는 것보단 이렇게 둘이 하는 게 수익이 더 높지 않을까요? 아 물론 위험이 커지겠죠. 지금 지문은 A 플러스 C의 5대5 한 게 A 플러스 D의 5대5 한 것보다 작다 이런 지문입니다. 지금 지문이. 그럼 맞는 말이죠. 네. 다시 읽어볼까요? A와 C의 반반한 A 플러스 C가 수익률이 A 플러스 D의 반반한 A 플러스 D보다는 수익이 어떻다? 낮다. C가 들어가는 게 수익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뜻이죠. 맞죠? 네. 3번에 우리는 B와 C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C가 B를 지배하니까요. 그럼 3번은 쉽게 맞는 말이죠? 네. 4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 문장이거든요. A 플러스 C 플러스 2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럼 얘는 포트폴리오 몇 개? 2개. 그렇죠? 그럼 얘는 몇 개? 그러면 2개짜리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보다 3개짜리 하는 게 효과가 높지 않을까요? 그런 문장이에요, 이게. 자, 읽어볼게요. A 플러스 C 플러스 2에다가 3개라고 쓰시라고. 하나, 둘, 3개, 3개. 이 3개짜리 분산 효과보다, 그럼 뒤에 있는 건 2개겠죠. 2개짜리가 아무래도 효과가 좀 덜하죠. 네, 그래서 더 작다, 이렇게 하셔야죠. 말도 복잡하게 하네. 5번에 A를 선택하는 사람보다 2로 쏠려가는 사람의 스펙트럼이 더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시험 문장 푸실 때 2번이나 4번 같은 건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문장 구조를 좀 복잡하게 된 걸 읽고 이해를 하는 거죠. 책에다가 체크해 드릴게요. 교재 돌아오시면 32페이지에 32페이지의 맨 위에 보세요. 67번 돼 있죠, 타이틀. 거기서 2번 동그라미 문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요새. 2번 동그라미. 효율적 뭐랑? 프론티어. 다시 말씀드리죠. 경계점이란 뜻입니다. 이 프론티어란 동일 위험의 어떤 수익? 경계점이니까 최고 수익점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그래서 최고 수익을 거둔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요새. 동일 위험의 최고 수익. 그림의 시선 집중. 그림의 시선 집중. C가 B를 지배하는 거 아시겠죠? 오른쪽에 1번 동그라미 보시라고요. 그럼 1번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끝부분에 C가 B를 지배한다. 이건 심플하게 넘기시고. 우리 2번에 집중해 볼게요. 이렇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살아남은 챔피언들 4명 나옵니다. 몇 줄 치시죠? A, C, D, E를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아랫줄. 그걸 효율적 투자 대안이라고 부릅니다.
나름 다들 괜찮은 챔피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부드럽게 연결하면은 아랫줄에 뭐가 된다? 전선, 여기요. 자, 이거 써놓으세요. 전선이 무슨 뜻이다? 전체를 다 연결한 선이란 뜻이에요. 전선 그럼 어려워 보이잖아요, 말이. 전체 연결선. 3번에 위험과 수익은 서로 어떻게 된다, 관계가? 정비례하니까 효율적 프론티어는 우하향한다, OX. X지?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한다고 하셔야죠. 4번에 투자자는 투자한 A, C, D, E 분산 투자할 수 있죠. 나눠서 투자해도 됩니다. 그때 그 투자의 조합을 이제 뭐라고 한다?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효율적 투자에 대한 집합 얘기 나옵니다. 아래쪽 68번에 포트폴리오 나오는데 지금요 잠깐 좀 쉬었다 할게요. 제가 오늘 1시 40분 좀 넘게 수업할 거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원래 안 쉬고 보통 했었는데 뒤에 좀 하고 그리고 공포의 내용이 있거든요. 70번, 71번, 72번, 73번 여기까지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뒤에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